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늘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저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대장동 사건이 말이죠. 그 유동규에 이어서 나무까지 지금 자기 혼자 떠안고 갈 수 없다는 심정인지 이재명 측 지분이 뭐 37.5%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제가 계속 그 방송마다 천화동이 1호에 그 700억 있잖아요. 아, 예. 이게 누구 겁니까? 아, 이 질문하고 이제 그 이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 천화동인 1호가 배당금이 1,208억으로 제일 많았어요. 1,208억. 그 중에 이제 김만배 씨가 470몇 억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네. 빌려간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7, 800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돈이 이제 그 누구 돈이냐? 현재까지 그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 녹취록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네. 이 돈은 이제 그 그분 거다. 절반이 그분 거다. 김만배 씨. 네. 이게 처음에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은 기소를 할 때 그분이 유동규다. 유동규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한테 주기로 약속한 돈이다. 이라고 이렇게 기소하면서 압류를 해놨어요. 네. 유동규다. 근데 지금 김만배 씨는 재판에서는 네. 다시 이게 내 거다. 처음에는 그분 거라고 하다가 지금 이게 내 거다. 그래야 뇌물 준 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1호의 그 이름이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보좌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리고 유동규 어제 그 박사님 방송했지만 예. 나에게 그 내한테 용돈도 좀 줘야지. 돈 이게 10원도 안 받은 걸로 돼 있잖아. 글쎄 말이에요. 예. 700억을 주시면 용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그 1호의 700억은 이재명 척. 이 말은 이게 이재명이 경선이 아니고 본선 자금. 우리 그분 본선 때 쓰려고 돈을 이게 파킹해 놓은 거죠. 이 관리는 누가 하느냐? 네. 이화영,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당신에게 유동규도 사이 좋았잖아. 네. 요런 이제 그 이재명과 나머지 그 도원결이 형제들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던 돈인데 네. 이걸 남욱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폭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한테는 25만 주고 그때 김만배가 총 50% 중에 김만배가 나도 이게 그 12.5%밖에 안 된다. 이 37.5는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말한 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거예요. 그래요. 그 남욱이가 이것을 폭로한 것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있다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녹취록하고 일치하잖아요. 녹취록도 이게 그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김만배가 그분이라 하는 거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김만배가 이제 65년생이고 예. 이재명이가 64년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김용희는 66, 정지상은 68, 유동규는 69년생이에요. 근데 동생들 보고 그분이라 할 수 없잖아요. 남욱의 폭로는 김만배의 녹취록. 네. 이거하고 이제 일치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화영의 보좌관. 네. 이화영의 보좌관 명의로 해놓은 거하고도 일치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김만배가 자기 거는요. 따로 이게 2호, 3호에 따로 있어요. 예. 2호가 이제 김만배 부인 김은옥. 김만배의 부인이 김은옥입니다. 김은옥 이름으로 2호가 있고. 네. 그다음에 3호는 김만배의 누나.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사줬다는 사람 있잖아. 김명옥. 또 이게 비슷하네. 부인하고 누나가 은옥하고 명옥인데. 예. 그러니까 김만배 측은 이게 그 자기 지분이 따로 2호, 3호가 있는 거예요. 화천대유도 일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12.5는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모든 정황이 네. 녹취하고 남욱의 정언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욱이가 이재명 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측이라고 하면 이재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포함 안 되면 이재명 측이라면 안 되죠. 맞잖아요. 그렇지. 뭐 정진상 측, 김용 측 이래야지. 당연히 그 포함이 되니까. 예. 제가 이게 누누이 이거는 이재명
일당들 저도 이재명 측이라고 했죠. 네. 방송할 때마다 네. 이재명의 대선 본선에 가면 돈이 많이 쓰이잖아. 네.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이게 파킹해난 거다. 저도 이제 누누이 그 말한 거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 당연히 그 이재명은 포함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대장동에 키맨 4명 중에 3명이 입을 열었어요. 아. 처음에 정영학이가 녹취록회가 좀 열었죠. 네. 그다음에 그 유동규가 완전히 열었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입을 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김만배 혼자 남았어요. 김만배. 네. 제가 자주 봤죠. 수십 번 봤죠. 제가 재판을. 김만배 씨도 이제 그 입을 열어야죠. 이제 그분이 누군지만 밝히면 되잖아요. 1호에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본인 거냐? 아니면 이게 누구 거냐? 유동규가 아니잖아요. 저는 김만배 씨 이제 그 혼자 남았다. 나머지는 이게 입을 다 열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 김만배가 뭐 권순일과도 연결돼 있고 박영수랑도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막 문어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입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만배의 전략은요. 네. 일단 이게 그 이재명 측의 돈이라 하면 일단 뇌물 공여가 돼버리잖아. 아하. 700억이. 자기 거라고 하면 뇌물 공여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죄받아 살려고 입을 닫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김만배 씨가 배임 1,800억 있잖아요. 대장동. 이거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피하려면 이재명이가 다 설계해 준 거다. 나는 이게 그분이 설계해 주고 그분의 뜻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우리는. 따라서 이제 그 전략을 투트랙으로 배임은 전부 이게 이재명이가 다 했다. 이제 왜 내만 처벌하느냐?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배임은 이재명을 불고 있고 대신에 이제 돈 문제는 줬다고 하면 자기도 뇌물 공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주고 이게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조 출입 기자였어요? 김만배? 예. 법조 출입 기자. 그러니까 법을 좀 안 해. 지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죽는지 이를 좀 아는 거네 지금.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또 이게 자기가 현금으로 네. 빼가쓰기 로비한 게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네. 470몇 억 현금 인출해 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게 조사가 되면 특히 권순일이 있잖아요. 네. 권순일은 이제 그 8-9번을 대법원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렇죠. 갈 때마다 이게 그 비타 500을 사갔더라고. 제가 이제 판검사실에 자주 가잖아요. 비타 500. 판검사실에 가면 박스로 그 예. 병 하나가 아니고. 예. 오. 판검사실에 가면 이게 뭐 과자나 사탕이나 음료수가 너무 넘쳐나 가지고 예. 그 조그만 냉장고에 넣어놓을 데도 없어요. 아하. 근데 대법관을 만나러 가면서 매일 비타 500 박스를 하나 들고 가는데 아하. 그 안에 이게 비타 500이 들어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 안에 저는 비타 500이 아니고 예. 5만 원짜리 들어가면 이게 뭐 한 1억 정도 가볍게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대법관이 왜 만나주겠어요? 잠깐만, 비타 500 박스 하나 좀 줘보세요. 어제 우리 저 누가 그걸 사다 아미고 회원이 비타 500 박스 어제 하나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범 본부장 방에 있을지 몰라요. 아니 대법관 만나러 가면서 이게 비타 500을 하나씩 들고 간다. 권순일이가 비타 500 중독자면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여기 일반 판검사실에도 예. 장소가 없더라니까요. 이게 저 비타 500이 이런 박스도 있고. 이건 박스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이거 조그만 거 넓은 박스 거. 있어.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간 거. 많이 들어가겠네. 이거는 한 5억 이상 들어가. 아니 서 변호사 우리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가요. 예. 지금 이제 그 화천대유 있잖아요. 여기 차 좀 드리세요. 예. 예. 화천대유가 이제 네. 그 모기업 아닙니까? 그 밑에 천화동에 1호부터 7호 있잖아요. 거기에 그 고문 변호사가요. 30명입니다. 직원이 16명이야. 직원이 16명인데 고문 변호사가 30명이야. 네. 전부 이게 쟁쟁한 김수남, 강찬호 뭐부터 쟁쟁 박영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범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전 직원이 16명인데 고문 변호사가 거물급 전부 이게 검사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 네. 30명. 이게 바로 이제 그 50억 클럽들이죠. 알겠습니다. 이 50억 클럽도 결국은 수사가 되겠죠? 전면적으로 이게 들어가야죠. 예.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나오자마자 이게 그 연대 교수하면서 나오자마자 월 고문료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이게 그때 대법원에 판결할 때 밑에 연구관들이 기한 올리잖아.
전부 이게 기각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올라온 거죠. 어허. 이걸 권순일이가 반대 의견을 만들어 오라고 밑에 사람한테 이 작업해가지고 뒤집은 거 아닙니까? 네. 그 거래를 하고 이게 바로 퇴임하자마자 어떻게 월 그렇게 받습니까? 고문료가. 그게 평생 한 90몇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평생 받으면 그것만 해도 이게 50원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철저히 조사하고 예. 무엇보다 이게 의심스러운 게 그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예. 박영수의 그 인척이 이모 씨가 이게 모든 분양을 다 싹쓸이하고 자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자기는 먼 친척이라더니 촌수가 가깝더라고요. 먼 친척 아니에요. 먼 친척 아니에요? 예. 제가 먼 친척이라면 뭐 7, 8촌 뭐 이런 건데. 아니, 그건 사돈의 8촌 얘기할 때 먼 친척이지. 실제는 이게 상당히 촌수가 5촌 이내에 가깝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촌수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허. 몇 촌인지를. 박영수 말만 듣고 알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가까운 인척이다. 이렇게 들어서 박영수 이거는 이게 그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명들이 연루된 저는 상당히 그 곽상도 의원 어떻게 보면 그건 아들이 직접 근무했는데 좀 이게 약간 억울한 면이 때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권순일이가 며칠 전에 그 변호사회에다가 변호사 그 저기 등록했다가 거부당했죠. 예. 그는 이제 그 거부를 법적으로 하면 또 다툼이 있으니 아하. 반려해가라고 권고를 했죠. 권고. 그러니까 이제 반려해가겠죠. 뭐 설마 대법관까지 한자가 하신 분이 완전 참 땅바닥에. 지금 이게 변협에서도 뭐 변호사 등록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럼 변호사법 위반은 명백합니다. 어허. 세금 신고 안 하고 또 이게 고문료를 월천이면 이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명백하니까 안 받아준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단 이제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우리는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통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외에도 50억 클럽이라고 불려졌던 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후속 수사 차원에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정진상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용희 예. 요 둘이가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공언한 측근 아닙니까? 예.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던 이 두자인데 지금 김용희는 수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거부권 행사,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그 10일 동안 묵비권 행사해가지고 네. 수사 기한이 이제 그 10일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연장해 조사 중인데요. 음. 제가 근데 요즘 그 일주일에 연합뉴스 TV를 3번 나갑니다. 네. 연합뉴스 TV 보도 채널에서 뭐 유튜브만큼 이렇게 제가 세게 이야기하니까 네, 네. 이제 진실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 사건은요,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수많은 뇌물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렇게 증거가 많은 사건은 처음 본다. 지금 이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김용한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좌파 패널들도 말 못하는 게 자, 일단 이게 유동규 씨한테까지 돈 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게 부인을 못하죠. 그렇죠. 아니 남욱이가 만들어서 예. 유민영이가 정민용. 운반해가 정민영이가 운반해서 예. 유동규가 받았는데 세 명이 다 만들었다, 전달했다,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부정할 그 수가 없지. 남욱이 밑에 이몽주라고요. 예. 이몽주. 음. 이분이 그 부산저축은행에 원래 좀 관련자들 일하다가 남욱의 핵심 채권이 메모를 다 꼼꼼하게 날짜별로 아하. 전달 장소 금액 다 여기 특정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증거에서 유동규 씨한테까지 돈이 왔다. 유동규 씨가 이제 김용희가 20억 요구하니까 만들어 달라 해서 돈이 왔다. 네. 이까지는 이게 모든 자파나 다 인정하죠. 음. 자, 그러면 이게 유동규가 100% 배달 사고를 내야 되잖아. 그 김용희가 안 받았다면. 하나도 안 받았다면 네. 100% 배달 사고. 아하. 이걸 내려면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게 네. 제가 이제 그랬죠. 남욱이나 정민용이 김용희하고 사내에 친합니다. 아하. 이재명하고도 친합니다. 대장동에 대면 보고를 직접 한 게 정민용 변호사야. 아하. 예. 정민용. 그리고 이게 남욱이도 그 오래전부터 위례부터 사업하고 김용희가 시의원을 8년 했어요. 아주 친합니다. 근데 친해도 직접은 못 주니까 유동규 통해서 한 단계를 이렇게 쿠션 쳐가지고 흔적 없애려고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그 만약에 남욱이나 정민용이나 이 사람들이 김용을 전에 모르면 이게 진짜 배달 사고 내도 확인할 길이 없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게 그 얼마 받았다는 말 안 해도 예. 도와줘서 고맙다. 그렇지. 이 정도는 이게 말할 수도 있고 서로 이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유동규가 100% 물론 이게 8억 중에 1억 정도는 배달 사고 내도 돼. 왜? 당신한테 내 8억 4,700 도움 받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김용희가 말하진 않지. 그러나 이게 보통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 신부름 좀 해봤거든요. 아, 이게 신경 써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확인해 줘야 돼. 그래 준 사람도 뭔가 이게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남욱이나 정민용이가 김용과 모른다면 배달 사고를 100% 낼 수 있지만 이미 일당들이고 잘 알고 이재명까지 잘 아는데 100% 유동규가 100% 배달 사고 냈다가 만약에 뭐 김용희가 정민용이한테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뭐 요청 못 받아서 섭섭해. 너 앞으로 이게 사업할 거야. 성남에서 너 발도 못 붙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김용희가 하나도 안 주면. 따라서 저는 둘의 김용과 남욱 정민용의 관계상 유동규가 100% 사고 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전달 장소, 날짜가 특정이 돼 있잖아. 어디 이게 도청 근처 어느 길가, 어디 유원월드에서 어디 이런 게 장소가 특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휴대폰 기지고력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예. 다 접근한. 알겠어요. 따라서 이제 그런 물적 증거와 여러 정황을 보면 이게 100% 배달 사고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0% 배달 사고라고 하면 딱 한 번 전달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딱 한 번 8억을 줬는데 이걸 배달 사고 내고 떼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4차례에 걸쳐서 지금 돈이 갔잖아요. 예. 첫 번째 배달 사고 낸 순간 두 번째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4차례에 걸쳐서 장소와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를 보면 또 세 사람의 발언 증언이 진술이 그런 걸 보면 유동규의 배달 사고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김용희가 거짓말하는 거네. 그럼요. 근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김용도 입을 연다고 봐요. 아하. 제가 근데 유동규가 입을 열 것이다. 박사님 네. 방송에서 옛날 그랬어요. 재수의 딜레마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 유동규가 30년 넘으면 1심 끝나고 열까? 언제 열지는 몰라도 반드시 이게 연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뭐 직을 걸 수는 없지만 김용도에게 저는 100% 연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노무현하고 의리를 지켰어요. 그랬죠. 자기들이 받았다가 조금씩 살다 나왔죠. 그런데 안희정, 이광재, 노무현 관계와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관계는 틀립니다. 노무현하고 이제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뭔가 이게 그 가치, 좀 이념적 의리, 결석. 예. 이념적인 가치나 지향하는 가치, 그다음에 의리로 만났죠. 그런데 정진상, 김용, 이재명은 철저하게 이해관계, 이익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네. 김용희가요, 1999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도박 사업을 했어요. 경마 경정 경륜할 때 그 예상지 마이다스 예상지 도박하다가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성남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시의원 8년 했지 이재명하고 이게 특별한 의리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김용희가 입을 열고 내가 다 받았다 하면 형량이 정치자금법으로 가도 이게 최하 3년 실형. 정치자금법 가도. 네. 그다음에 또 뇌물도 있잖아요. 옛날 준 거부터. 네. 뇌물을 이게 1억 넣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네. 이렇게 최하 이번 건만 가지고 정치자금해도 3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김용희가 입을 열어서 나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캠프에 내가 그거 썼다. 총괄 부법무장으로. 이러면 이게 바로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대신 3년 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용희가 지가 과연 이게 책임을 덮어쓰고 3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자수해서 집행유예를 놓을 것인가? 이걸 이렇게 고민 안 하겠습니까? 저는 김용희는 바로 이게 분다. 그렇게 이재명이 의리가 없다. 네. 무엇보다 이게 이재명이는 노무현이가 아니잖아. 노무현은 이게 본인도 의리가 있고 대통령까지 내가 봐줬죠. 충신이 됐잖아. 도지사도 네. 하고. 근데 이재명은 철저하게 달 때는 삼키고 썸에 뱉어버리는 이재명 자체가 의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도 저는 분담해요. 하긴 김용희도 이제 저 감옥에 들어가면은 하루에도 12번씩 막 그림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희도 야, 저거 저 김문기도 죽었지. 뭐 누구도 죽었지. 뭐 유동규도 입을 열고 있지. 뭐 남욱이도 그러지. 이거 나 혼자 버텨서 이게 막아지나? 내가 못 막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나는 막는다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해갖고서 재판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뭐 정황 무슨 양형에서 고려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옥에 가면 그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김용희가 부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의리 이런 걸 떠나서 더 결정적인 이유가 네. 옛날에 안희정이나 이광재는 그 한 사건만 하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김용희나 정진상이는 다른 여죄가 너무 많아. 아하. 이 말은 이게 검찰하고 딜이 쉽다는 거예요. 너 이게 김용희 그래 묵비권 해. 너 2014년에 선거 때 1억 받아갔지. 그때 시의원이잖아. 1억 너 뇌물이야.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이야. 이렇게 추궁합니다. 김용희가 받은 게 이 한 건이면 이것만 불면 어떻게 3년 살고 놀지 몰라도 그러면 이게 다른 범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김용희가. 네. 정지상도. 그러면 이게 검찰하고 어느 정도는 딜이 되는 거죠. 요선까지 내가 불 테니 좀 요까지만 해주라. 나머지는 정리하자. 나머지는 좀 이게 덮어주고 이런 게 여죄 다른 범죄가 너무 많아요. 김용희나 정지상이가. 그래서 저는 분다. 압박에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진상이도 입을 열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정진상이가요. 네. 지금 이제 뭐 출국 금지되고 계좌 추적 들어갔죠. 예. 정진상이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진상이는 이제 그 처음에는 출국 금지를 성남 FC로 했잖아요. 성남 FC가 이제 다 이게 그 제3자 뇌물 내지 직접 뇌물이거든요. 네. 전부 이게 기업 민원 해결을 돈 받고 거기 구단주 역할하는 게 정진상입니다. 그걸로도 이게 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이번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에게 2014년에 5천만 원 예. 뇌물. 그것도 이게 공무원이잖아. 뇌물은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 뭐 6급 공무원. 정치자금법은 7년. 뇌물은 10년. 근데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무기징역은 15년. 공소시효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정진상이가 FC에 있고 그다음에 뇌물 5천이 있고 그다음에 술 접대가 많죠. 이거는 자기도 부인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남에 술집에 영업부장이나 마담들 다 핸드폰이 복원됐거든요. 네. 하루 저녁에 그 100번에서 1000번 접대했다 하잖아요. 그게 다 뇌물입니다. 공무원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남에 술집에 가봤더니 이상한 세트가 있더라고요. 술 세트에. 무조건 이게 양주 이렇게 한 병 해가지고 안주하고 해가지고 99만 원 세트야. 아, 99만 원. 이걸 검사 세트라고 불러. 검사 세트. 왜 검사들이 99만 원으로 1인당 해가 처벌 면했잖아요. 이번에 그 라임 사태의 검사들 접대받은 거 전부 이게 n분의 1 술값에가 99만 원 하니까 예. 무죄했지 않습니까? 100만 원 넘어야지 김영란법 처벌되는데. 그래서 요즘 강남의 검사 세트에서 99만 원의 술값이 공무원들 먹으라고. 그 제가 그 유흥주점으로 표현되던데 예. 우리가 흔히 아는 룸살롱입니까? 그렇죠. 일종 유흥주점이 룸살롱이죠. 아, 그래요. 그럼 룸살롱에서 저 접대하는 유동규, 접대받은 정진상, 김용, 예. 이 셋이서 먹었다 그러면은 99만 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보통 이게 하루 저녁에 최하 4,500만 원이죠. 예. 최하 4,500만 원. 템프로 룸살롱이 그 말한 데가 유동규가 접대했다는 데가 네. 하루 저녁에. 근데 100번이면 5억입니다. 1000번이면 50억이에요. 지금. 아, 이것들도 50억 클럽에 들어가야 될 모양. 검사들에게 한 번 술 얻어먹은 걸로 이게 얼마나 수사 많이 했습니까 그때. 예. 결론적으로 재판에 99만 원으로 그 좀 줄인 거지 검사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정진상이가 FC에 5천 뇌물의 술 접대. 근데 그게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정진상이가 바로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로 바로 이게 구속될 것 같아요. 유동규 씨 이제 그 핸드폰 압수수색 할 때. 네. 17분 전에 7분 동안 이렇게 통화하면서 너 이게 핸드폰 창문으로 던져버리라.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압수수색 기밀 유출하고 연결되는 거죠. 검찰에서 이제 그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된 거죠. 누설되니까 이제 그 유동규한테 전화해서 핸드폰을 버리라.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상당히 큰 죄죠. 그때 검사들도 문제죠. 검사들도 이게 창문을 연 흔적도 없다. 이러면서 이게 천장을 계속 찾았죠. 일주일 동안. 근데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그때 검찰은 이게 제대로 된 검찰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검찰이니까.
그리고 그때 이게 지검장이 이정수, 차장이 김태훈, 그다음에 부부장이 송철호 사이 김영준, 완전히 이정수, 김태훈 운동권, 그다음에 김영준 부부장 송철호 사이. 네. 이러니까 이게 정보가 안 셉니까? 거기에 유동규 말에 의하면 나 이정수 검사장하고 다 이게 술 먹고 이야기 다 돼 있으니까 네. 너게 병원에 입원하는 척마함에게 다 풀어준다. 이게 다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정진상의 혐의는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영장으로 구속될 것 같아요. 유동규가 좀 후회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진상이 얘기 듣고 휴대폰 버리는 바람에 저것들 제대로 폭로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휴대폰을 너무 쉽게 버렸다. 그거 좀 후회하는 듯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그 창가로 던진 거 말고 그거는 최근 며칠 거고. 그것도 이제 정진상 김용희가 8번, 6번 통한 게 노죠. 그런데 이제 내연에요. 내연녀한테 이제 그 내연녀가 핸드폰을 부숴버렸잖아. 아하. 부숴버렸잖아. 그걸로 이게 유동규가 6개월 더 사는 거잖아요. 원래 6개월 구속됐다가 1년 사는 게 그 내연녀가 핸드폰 부순 거 있잖아. 증거인멸로. 예. 증거인멸 교사로. 그만큼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6개월 더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바로 그냥 정무방부터 이게 뭐 각종 있잖아. 텔레그램의 그 네. 비밀 대화방. 이게 놓을 텐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클라우드의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거든요. 예. 클라우드 비밀번호 알려주면 그 본체 서버에는 알겠어요. 그대로 이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댓글창 질문에 이정수는 감옥 안 가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정수도 이게 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바로 김용과 정진상의 입을 열면 저는 바로 간다 봐요. 정진상하고 이제 김용희가 이정수하고 이게 어떤 딜을 했다든지 정보가 샜다든지 이게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말에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느냐. 근데 수원지검에서 샌 정보가 중앙지검은 안 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수원지검에서 모든 정보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이게 다 변호사한테 샜죠. 쌍방울에. 그렇죠. 예. 근데 수원지검만 새겠습니까? 중앙지검에게 당연히 더 샜다. 그러면 이게 이정수도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쌍방울. 쌍방울도 있네. 제가 이제 예. 그 경찰 분에 이제 그 한 분 만났더니 네. 그 쌍방울이 그 임원들이 태국에 가가지고 왜 여자도 대주고 뭐 초밥도 주고 뭐 김성태인지 누군지. 예, 김성태인데 예. 이런 걸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그 공항에서 좀 따라 붙을 수 있잖아. 이랬더니 그 쌍방울 임원이 태국 공항에 갔더니 예. 태국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김성태 있는 데까지 에스코트를 해가 경호하면서 데려간다더라고. 이 말은 이게 태국 경찰이 김성태가 어디 있는지 예. 정확하게 그 알고 있다는 뜻이지. 예. 얼마든지 우리 근데 그 태국 경찰은 저기 돈만 주면은 저기 그 도둑놈 도망자 에스코트도 해주나?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에서 태국에 아마 뇌물도 많이 줬겠지. 그러니까 이제 에스코트 해주는 거 하나. 제 말은 이제 그게 맞는데 예. 뇌물 주고 에스코트 해주는데 예. 왜 못 따라오게 기자들이나. 근데 문제는 제 말에 태국 경찰이 위치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에 우리 법무부 차관이 가가지고 태국의 검찰총장한테 요청하니까 협조하겠다 했거든요. 이 말에 언제든지 태국하고 잡아올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잡아와야지 빨리. 예. 자, 조금 다른 주제로 갑니다. 그 더 탐사하고 김의겸이 이거 가짜 뉴스 유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상 그 대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제 그 뭐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요. 예. 이 사건은 이제 그 언론을 참칭하는 유튜버와 언론도 아니죠. 참칭하는 거죠. 언론을 참칭하는 더 탐사라는 유튜브와 네. 그다음에 면책 특권을 악용한 김의겸 의원이 야합 내지 공모하여 네. 야합 내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범죄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김의겸이는 더 탐사와의 관계를 협업이라고 표현했죠. 그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말린 거죠. 한동훈 장관이 야합 아니냐 했더니 협업이라고. 이게 협업이든 야합이든 공모 공동정범이죠. 이게 공모 공동정범이에요. 공동정범.
야합이라는 걸 부정하려고 협업이라고 얼떨결에 범죄를 시인했다. 와, 제가 보기에 뭐 그거죠. 그렇지. 협업도 서로 의논해서 뭘 했다는 뜻이니까. 그 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공모 공동 정범이다. 아,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좀 잘 알아요. 이 사건은 이제 첼리스트 여자 있잖아요. 네. 41살입니다. 한양대 나왔어요. 음. 이제 이 아가씨를 보통 이게 강남에 가면 왜 연주하면서 술도 마시고 연주 끝나면 술 한잔 따라주고 그런 뭐 바? 이런 게 바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아가씨가 근무하던 바에서 이게 마담으로 데리고 있었던 마담하고 그다음에 그 사장을 제가 직접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이 아가씨에 대해서. 아니, 술 마시러 간 게 아니고? 아이 취재. 제가 이제 솔직히 갤러리아 백화점 예. 뒤가 아니고 앞이에요. 갤러리아 백화점 대로변, 대로변에? 압구정 로데오역.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맞은편에 거기 명품관들 쫙 있고 한 거기. 예. 거기에 가면 이제 바로 클래식 바가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그다음에 성악하는 애들도 오고. 아가씨들이 한 10여 명 일하거든요. 네. 이제 사장과 마담이 이 폭로한 첼리스트 있잖아요. 네. 여성분. 네. 이분을 이게 다른데 옛날에 여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옮기기 전에 압구정 로데오로 오기 전에 그 아가씨를 이렇게 데리고 일을 했던 그 마담과 사장입니다. 아하.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아가씨에 대해서 쭉 물어봤죠. 어떤 아가씨냐.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아가씨가 이게 술을 좋아해서 마담 이야기예요. 보통 이게 알코올 중독자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평소에도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허언증 환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전부 제가 물어본 3명은 다 그래요. 그 첼리스트라는 아가씨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마담과 사장이. 그래서 제가 첼리스트 번호를 따가지고 제가 기자들한테 쫙 줬죠. TV조선하고 채널A만. 근데 전화를 안 받으지 아가씨가.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어제. 네. 저도 기자니까 유튜브잖아 저도. 취재하려고. 예. 근데 지금도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가씨가 이제 사귀는 남자요. 남자인데 이제 그런 것 같아 스폰서 같아요. 정상적으로 데이트 관계가 아니고 이게 돈을 주고 스폰서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화가 여자가 안 되고 이러면 뭐 화를 내잖아요. 왜 연락이 안 돼? 내용이 그래 대화. 그러니까 나 이게 어제 일하러 갔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이하고 막 엄청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나갈 수가 있냐? 전화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로하는 과정이 있잖아. 네. 이걸 그 남자가 무단으로 이렇게 녹음을 한 거죠.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김의겸한테 갖다 줘버린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남자가요. 예. 지금 이게 금방 속보 누서 봤더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대. 지금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권익이 전현이 바로 전현이 근데 이게 남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김학의 말이 그래.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폭로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요. 그럼 잠깐만요. 그 남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신원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됐어요? 당연히 파악이 돼 있죠. 예. 제보를 자기가 했으니까 번호를 뭐 더군다나 이게 여자도 연락처도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요 간단히 저는 해결된다 봐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 장관도 민형사 하지만 네. 이 여성의 오빠가 둘이가 있어요. 첼리스트. 여성의 오빠가 이 남자를 고발한대. 남자를. 왜냐하면 이게 둘 사이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까지는 합법입니다. 대화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네. 제3자끼리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근데 녹음한 걸 제3자한테 뿌리는 거 있잖아. 그래. 이거는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음성권 침해입니다. 음성권, 초상권 할 때 네. 누가 이게 내 핸드폰 녹음을 마음대로 해가 막 뿌린다. 그러면 이게 음성권 침해가 되고 그건 손해배상이고 민사.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이 룸에 바에 일한 게 다 만천하에 알려져 버렸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여성의 명예는 뭐가 됩니까? 만천하에. 따라서 이제 여성의 오빠가 그 남자를 고발한 데서니까 저는 고발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이 여성 있잖아요. 경찰이 빨리 불러대. 불러서 야, 너 이게 그때 김현장 30명부터 윤석열 한동훈
진짜야 하면 바로 여자는 부를 것 같아. 그런 왜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허. 장소가 없어요 술집에. 지금 근무한 데가 없으니까 따라서 저는 모든 게 100% 허위거든요. 금방 진실이 밝혀질 걸 봐요.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저 정치권에서는 이제 폭로 전문가라고 불리어지는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제보를 받으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진짜 뭐 수사관처럼 수사권을 갖고 체크는 안 해도 크로스 체킹 하거든요. 해서 자기들 딴에는 이거 확실하다. 했을 때 이거를 뭐 국감장이 됐건 뭐 대정부 질의가 됐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허술해서 도대체 이게 김의겸이라는 자가 이걸 폭로라고 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건 뭐 일단 질러놓고 봐. 아니면 말고 시기였을까? 네. 제가 보기 김의겸이가도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았다 봐요. 알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 했잖아. 예. 대변인 했죠. 네. 그럼 이게 대통령이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MB 때 청와대를 제가 많이 갔잖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검사부터 하죠. 그다음에 핸드폰은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통화를 못하게 하죠. 네, 통화가 안 되죠. 예. 안 되죠. 네. 그 과정을 이렇게 그러면 그 여자의 폭로 속에 내용 속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고 나 이게 몸검사까지 당했다.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 하다못해 그런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있어야 되지. 아니 몸검사 안 하고 어떤 테러가 일날지 어떻게 알아요? 경호원들은 뭐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김현장 30명부터 종업원들 여성들 다 몸검사 했겠지. 신원검사하고. 하죠. 그다음에 핸드폰을 뺐든지 아니면 전파 방해로 못하게 해야죠. 핸드폰이 통화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전혀 없잖아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 여자의 완전히 헌이라는 게 명백한 게요. 우리가 녹취록이라 하죠. 네. 녹취록이라는 거는 현장 녹음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개딸이잖아요. 지금까지 개딸입니다. 개딸이에요? 네, 지금도 이게 윤석열 요구하는 거 많이 올렸잖아요. 최근까지 국민의힘에 온 적이 없어요. 개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의식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 알지. 보통 술집 여자 잘 몰라요. 한동훈이 누군지. 근데 보세요. 녹음을 하려면 현장 녹음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윤석열이가 동백아가씨 부르는 그 장면을 녹음했어야지. 동영상을 찍거나 한동훈이가 윤도현 노래 부를 때 그걸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몰래 찍어야지. 그게 증거는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현장은 녹음 하나도 못하고 나중에 자기 애인 동거 남자한테 나에게 노래 뭐 부르고 어쩌고 했다. 이거는 전부 이게 전문 증거입니다. 이 말은 이게 그 폭로자 공익 제보자라는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네. 이 여자는 이게 그 여자친구 말을 들었을 뿐이잖아. 네. 자기가 직접 못 깬 게 아니잖아요.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걸 녹음해가 김의겸이 갖다 준 거죠. 그러면 이게 남자친구 말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지가 본 게 아니고 여자한테 들은 내용이죠. 이게 바로 전문 증거랍니다. Hear says no evidence. Hear 들었어 say 말하는 거. 이게 전문 증거는 no evidence 증거가 아니다. 이게 유명한 우리 형소법의 법칙이고 헌법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아무 증거 가치도 없는 네. 이 녹취록 이걸 마치 엄청난 녹취록인 것처럼 국회 틀었잖아요. 그건 이게 전문 증거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녹취록은 누구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네. 그럼요. 제가 이게 그 현장에 갔다 안 갔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네. 조금 저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만들면 되는 거네. 제가 이게 이 사건에요. 예. 진짜 제가 피해자가 접니다. 예. 제가요. 예. 술 먹고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술 먹고 이게 집에 새벽에 한 4-5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이 막 이게 저보고 뭘 하잖아 늦게 왔다고. 네. 그러면 제가 핑계로 오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가 청와대에서 내 술 한잔 하고 왔다. 이렇게 제가 몇 번 거짓말 한 거예요. 야, 제가 여기 윤석열 대통령 되고 술 먹은 적이 없는데도 집에 집사람,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걸 갖다가 지금 어제 그러더라고. 당신 거짓말 아니야? 근데 집사람이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김의겸이 갖다 주면 이게 바로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술 먹었냐고요. 근데 집사람한테는 새벽에 가니까 그래도 이게 제가 총장 때는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거 아니까 예. 에이 뭐 오늘도 청와대에서 한 잔 먹고 왔으니까 이해해주자. 이게 넘어갔다니까. 어허. 근데 이걸 제가 어제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제일 피해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윤석열 술자리에서 봤다 통화했다 술 먹다는 사람이 수만 명일 겁니다. 예. 이세창 자유총연맹 포함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폭로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의겸이가 이거를 국감장에서 녹음을 틀고 폭로를 하고 추궁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면책 특권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첫째는 이제 면책 특권이라 하더라도 네.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고서 한 경우는 책임져야 된다. 이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요? 면책 특권에서 이게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폭로한 경우는 이게 책임져야 된다. 이건 당연한 판례가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잖아. 아하, 자기 말로 이게 공범이죠. 더 탐사가 보도한 거는 면책 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죠. 네. 그럼 이게 김의겸이는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더 탐사의 공동정보. 그렇죠. 따라서 이제 언어 관련으로나 처벌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요즘 이게 그 김의겸이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개명을 했더라고. 옛날에 김의겸이 이름이 흑석 선생이거든. 네. 흑석 선생. 동작구의 그 흑석동에 자기 대변인이 관사 들어갔다고 재테크 해가지고 부인 난 책임 떠는 긴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이 흑석 선생이었잖아요. 네. 요즘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흑색 선생이라더라고. 흑색 선생, 흑색 뉴스, 가짜 뉴스. 야, 흑색 선생 김의겸, 너에게 이번에는 진짜 몽빵이 나간다. 아니 전문 증거, 그 여자 헌정 알코올 중독 그 말 한마디 녹음한 남자 진술 이거 하나 가지고 장소도 특정 못해.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친구가 만약에 진짜 여자친구라면 자기가 어디서 알바하는지 어디 근무하는지 그 술집도 모릅니까? 장소도 이게 특정 못해. 그다음에 너 김의겸이 김현장에만 확인해도 돼. 김현장이 로펌이 아니고 운현 합동법률사무소니까 30명이 해식할 수가 없어요. 팀별로. 김현장에서 황당해야지. 야 우리가 변호사 30명 해식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확인 안 했죠. 그다음에 술집도 확인 안 했죠. 네. 여자한테도 확인 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 그때 우리 그 유명한 집 앞에서 이게 좌파 우파 집회한다고 그때 우리 우파 단체 집회 밤샘 했잖아.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45분에 집에 들어갔잖아. 알리바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대통령실에 확인했으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확인했어야지. 청담동 1km 근처도 안 갔다잖아. 근데 지 맘대로 남자 녹취록 하나 가지고 폭로했잖아. 이거는 뭐 명백한 허위로 봐야죠. 알겠어요. 말씀 중에 김현장은 로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로펌은 그 자체가 법인입니다. 주식회사는 없어요. 로펌은 이제 뭐 유한회사든지 이렇게 그 법인으로 된 거 하나의 법인격이 로펌이고 네. 태평양이나 광장 이런 게 큰 1, 2등 로펌이죠. 그다음에 김현장은 그냥 합동법률사무소. 아하. 운영공할 때 옛날에 변호사 한 명이 다 모여 별도로. 있는. 예. 그래서 우리 그 개인 납세자 순위 보면 10위 안에 김현장 변호사가 막 대여섯 명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김현장 변호사끼리 재판을 붙으면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문제 있죠. 아하. 그래서 김영무 변호사가 조정을 해요. 김현장 변호사끼리는 상대방으로 소송 붙지 마라. 아하. 이렇게 조정하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전부 이게 별개 다 법인이죠. 그래서 운현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김현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한꺼번에 무슨 단체 회식을 한다는 거는 김현장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 아까 하신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즉석에서 이제 반론을 피면서 내 모든 거 다 걸겠다. 앞으로의 공직까지 걸겠다. 당신 뭐 걸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지가 뭐 나 누구다라고 다니는 자라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바세 좋다 나도 걸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리대. 그러니까 이게 걸겠다고 한 게요.
그게 김의겸이가 먼저 한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갔다 왔죠. 얼마 전에 미국에 뭐 검찰국도 미국 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왜 갔느냐 하면서 그때 김의겸이가 저기 뭐 우리 비리 캘라고 그 북한의 비트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에게 장관직을 걸고 해라고 김의겸이가 한 말이에요. 직을 걸으란 게. 근데 이제 와서 뭐 직을 걸겠다니까 한동훈을 비판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직 걸라고 넌 뭘 걸겠냐 했더니 협박한다고 또.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김의겸이가 저는 이제 본인이 이게 그 가짜라는 걸 이제 아니까 이게 그 직을 걸겠다 의원직 이런 말을 지금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사건의 그 최대 피해자가 저라고 했는데, 예. 저도 이게 근데 두 번째 피해자가 있어요. 예, 누구예요? 이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는 우상호입니다. 야, 이것 때문에 이게 우상호가 술자리 비유하다가 아니 그거는 구자는 왜 끼어들어가지고 어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시간 가량을 NHK였어요? 예, NHK 새천년 NHK 술집에 그때 임수경 씨가 예. 오라에가 갔더니 송영길이가 마이크를 들고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잖아, 조용필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김민석이는 여자 두 명을 옆에 끼고 두 명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고 김민석이 있잖아. 김민세라고도 하죠. 김민석이. 그다음에 그 박노해는요. 여자하고 이게 브루스를 추고 있었는데 왜 브루스 추냐 했더니 해방춤을 추고 있다. 여자하고 브루스가 해방춤이래, 해방춤. 이거 이게 다 드러났잖아. 그때 우상호가 뭐랬어요? 제가 방송 유튜브도 방송이니까 욕을 옮기지는 못하지만 욕은 옮기지 야, 막 욕하면서 너가 뭔데 이 자리에 오느냐고. 야, XXX야. 그러면서. 욕이. 예. 이게 다 적나라하게 재소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 때문에 괜히 송영길이나 김민석이도 야, 우상호 니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이게 완전히 덤터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이게 파문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게 민주당이 저는 여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한테 좋다. 이번 기회에 이거는 확실하게 허위라는 게 명백하거든요. 허위라는 게. 그러면 이게 이번 기회에 저는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할 아주 좋은 기회다. 키울수록 좋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정도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김의겸이 불려다가 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체크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출구 전략 만들어. 그런데 처음에 한두 사람이 뭐 정성호라든지 몇 사람이 이거 좀 출구 전략 차원에서 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 김의겸이가 뭐 잘못했냐.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된다. 완전히 지금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죠? 지금 이게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이재명 수사 관심 돌리는 데는 좀 성공한 게 아니냐. 관심 돌리는 이슈 바꾸기.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더 황당한 게 그 노영이라고 있었죠. 네. 옛날에 노영이가 저하고 방송 많이 하다가 그 백성엽 장군 있잖아. 네. 백성엽 장군이 동포를 향해 총을 쐈다 해가지고 방송이 다 잘렸죠. 근데 좌파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빅스 피크입니다. 노영이가 이제 하다 부탁해 제가 한번 그 유튜브 한번 나갔더니 네. 저하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한동훈이가 1km도 안 갔다 하니까 지금 이게 7월달 아닙니까? 한동훈이 핸드폰에 기지국의 위치만 보면 청담동에 1km 간지 안 간지 금방 드러날 거 아니냐. 한동훈 핸드폰에 위치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노영이가 하는 말이 야, 이게 그 대통령이 행사할 때는 이게 1km 이내 전파를 쏘가지고 핸드폰이 안 되게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그 한동훈 위치도 안 나올 거다. 전파 때문에. 이러길래 제가 그랬죠. 1km 이내 통화가 다 두절될 정도면 갤러리아 뒤에 그 한양 아파트 주민들이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나라 난리 나지. 그렇잖아요. 아니 1km 이내에 통화 두절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좌파 노영희 변호사가 확실하다면서 관계. 그러면 이게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1km 이내면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확증 편향이 좀 거의 병적이다. 그리고 이게 노영희 변호사가 어느 바라고 또 이게 이름 세 자를 영어로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적어놨지도 않았는데 예. 그때 제가 그 가봤죠. 예. 갔더니 입장권 10,000원 받고 칵테일 2,000원짜리 파는
아무 그 술집이 아니에요. 거기라고 이게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예. 집 장소를 특정 못하고 있다니까. 왜 실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김현장이 회식한 적도 없고 대통령 장관이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이 마지막 주제를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게 저 박지원이 서훈이 노영민이 방탄 기자회견 이것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짧게 한번 하실래요? 예. 제가 근데 그 꼭 하고 싶은 말은 예.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있잖아요. 예. 문재인은 이제 그 실정 잘못된 거 백서를 만든대. 예. 문재인의 그 잘못된 그 정책 백서를 만든다길래 제가 이제 법조 분야와 관련해서 예. 문재인에 관한 10가지 수사는 꼭 이게 백서에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하면서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만. 10가지 제목. 왜냐하면 이게 백서를 만드니까 그래요. 법률적 예. 제가 법조인의 시각에서 수사받거나 문재인이 조사해야 될 거. 요거는 이게 꼭 백서에 남겨달라. 상황을. 그 점에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첫째는 이제 그 우리 국가 북한 문제에서 3가지 꼭 남겨주십시오. 첫째는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위. 그럼 수사 중이잖아. 구속됐고. 예. 그다음에 그 탈북 북한 동포 2명 강제 북송한 거. 강제 북송 사건. 요거. 예. 그다음에 3번째가 중요해. 바로 이제 그 석탄 철광 제재 위반한 걸 뭉개버렸거든. 관세청. 제재 위반을 뭉갠 거하고 그다음에 USB 건넨 거에 뭐가 들어있냐. 거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예. 요 3가지는 이게 꼭 백서에 그 수사 진행 경과든 의혹이든 요거를 이렇게 남겨달라. 네. 요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번째 정치 분야에서는요. 송철호 건 있잖아. 이 크잖아. 송철호 지금 재판 중이니까 이 사건하고 그다음에 어제 과기부 장관도 불려갔거든.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권에게 모든 분야의 블랙리스트 다 했잖아. 그 유민영인가? 예. 예. 블랙리스트와 송철호 건. 예. 이 2가지도 백서에 꼭 남겨달라. 그다음에 그 3번째 경제 분야에서 예.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탈원전 조작인 거. 음. 탈원전 조작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최대 비리 태양광 비리. 태양광 있잖아. 예. 이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이 2가지는 꼭 남겨달라. 그러면 이게 7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의 그 가족 수사, 가족 비리도 백서에 꼭 남겨달라. 가족 비리 중에 보면 김정숙의 그 인도 방문. 버킷리스트. 예. 인도 방문할 때 허위로 문서를 다 쏘겠죠. 타지말 가점 안 간다고 다 이게 허위로 작성했잖아. 네. 인도 방문. 또는 이게 옷값에 수백만 원, 수십억 쓴 거 있잖아요. 옷값이나 신발. 요런 게 특활비 유용 의혹. 요런 데 김정숙의 의혹도 백서에 남기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전면 재수하고 있는 서창호하고 문다혜 있잖아요. 서창호 타이스타. 예. 전면 지금 재수가 들어갔죠. 타이스타. 요것도 이게 그 자료로 남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준용의 그 심사 비리, 안방 여포. 외국에서는 이게 하도 어떤 우리나라 그때 지원금도 싹쓸이한 거 있잖아. 이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것도 이게 남겨달라. 네. 반드시 10가지 범죄 상황, 수사 상황은 백서에 꼭 남겨서 후대에 그 남겨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10가지 주제가 아주 쏙쏙 다 귀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거기서 끝낼까요? 한 점의 연장선으로. 예, 그러시죠. 저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반드시 그 멸문지화 시기를 3가문이 있다 봐요. 멸문지화. 멸문지화까지. 뭐 첫째 조국 집안 사실상 뭐 완전히 3종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조국이 부인, 딸, 지금 아들이 문제예요. 그것도 입학 취소해야죠. 예. 그렇지. 멸문지화, 예. 조국 집안. 그다음에 그 2번째가 이재명 집안이에요.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 기소됐죠. 예. 김여경이 직전이죠. 배송이 됐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동호가 이게 도박으로 기소 의견 들어갔습니다. 송치됐죠. 예. 성매매는요. 자백은 있는데 일지가 보강 증거가 없어가지고 성매매는 그 여성을 못 찾았어요. 이준석이는 찾았는데 이준석이는 다 찾았어요. 성매매 역성을. 근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건 도박을이잖아. 그것도 이게 그 멸문지하 3명 다죠. 그 다음에 멸문지하가 문재인 집안입니다. 바로 이게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 그 다음에 문준용까지 멸문지하를 시게 된다. 그래야 이게 정의가 선다. 이게 마지막 제 발언입니다. 이 멸문지와 3대 가문. 예.
뭐 참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목.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면서 시간 연장하라고 그러시는데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